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온 국민의 세금 지식을 쑥쑥 올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텍스터디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요. 저의 머리카락의 길이는 텍스터디 조회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제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질 수가 있고요. 앞으로 텍스터디 더 열심히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세금 상식들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 영세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 이슈가 됐는데 세무조사라고 하면은 보통 대기업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길거리 다니면서 보는 식당들 자그마한 그런 데들도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대기업들은 정기조사라 그래서 뭐 4, 5년에 한 번씩 특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잘못이 없어도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조사들이 이제 대기업들은 그런 조사들을 대부분 받는데 직장인들 건강검진 받듯이 근데 자영업자들은 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보고서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누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는 거의 없지만 뭐 세금을 누락한 게 뭐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 주진 않죠. 어느 해에 좀 세금이 많이 줄었다든지 뭔가 좀 변화가 확 있을 줄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어떤 업종이나 뭐 어떤 뭐 규모 뭐 이런 기준도 있나요? 업종은 특별히 이렇게 뭐 이런 업종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많은 업종 중에 어떤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업종들에서는 업종 때문에 조사를 더 받고 이런 건 없고요. 아무래도 규모는 클수록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너무 작은 데는 길거리에 조그만 떡볶이집 이런 데를 세무조사했다 그러면 사실 뭐 거기서 추징을 해봤자 얼마 안 되겠죠. 되지도 않고 여론만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만 더 들어가고 규모가 클수록 어쨌든 간에 조사를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큰 데는 안 받지만 훨씬 더 작은 데도 받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고 성실도에 따라서 어떤 규모나 이런 업종에 비례하진 않는다. 대부분 이제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것 같은데 크게 뭐 그게 뭐 문제될 부분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진짜로 그런 탈세가 많은지. 자영업자들 세무 신고 대행을 많이 이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세법을 적용해서 정확히 세금 신고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세무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이제 결과물이 산출이 됐을 때 얼마가 나왔습니다.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고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렇게 많이 못 낸다. 사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탈법적인 흔히 말하는 탈세의 방법을 좀 동원해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고객의 어떤 요구 그렇죠. 그럼 세무사가 굳이 먼저 탈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세금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사실.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세무조사 통해 적발이 됐을 때 세무사한테도 책임이 주어지나요?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관련 법에 세무사를 징계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유들. 고객이 세무사를 속였다면 세무사는 잘못이 없겠지만 만약에 둘이 결탁해서 일부러 잘못 신고를 했거나 혹은 세무사가 탈세를 유도해서 탈세 유도하는 경우도 물론 이제 좀 있어요, 가끔씩. 근데 고객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게 정말로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잘랐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용인해주고 신고를 했다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납세자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그거를 제대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이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라고 이렇게 자격을 또 준 건데, 그죠? 어떤 뭐 항목에서 좀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소득세는 내가 번 거에서 쓴 거를 뺀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익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데 결국 이익을 줄이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든지 매출 누락 가장 대표적인 게 비용을 늘리든지 비용을 늘리든지. 근데 매출 누락 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 현금 매출이 있어야 돼요. 손님이 와서 카드를 볼 거는 현금 영수증 받아가면 사실상 그거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순수한 현금 매출이 좀 있는 업종들이 그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쓰는 경우가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요즘 현금 쓰는 분은 거의 없고 쓰더라도 꼭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이제 확정이 됐다 치면 실제로 돈은 안 나갔는데 비용들을 추가로 좀 넣어서 비용 과다 계상. 그거는 또 근데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세 신고할 때
그 영수증을 다 일일이 제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근거로 이제 세무 신고서를 작성을 일단 하면 되는 거고요. 영수증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어도 이런 부분도 있죠. 그 식구들이랑 가서 그냥 밥 먹었어요. 그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관련이 있다고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아서 그 받은 월급에서 세금 다 내잖아요. 그렇죠. 많이 내죠. 고스란히 다 예. 털리죠. 그렇게 낸 다음에 세금까지 내고 남은 거 갖고 뭐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가족과 밥도 먹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 사고 이런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매출이 있다고 치면요, 사업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쓰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다 내고서 남은 거 그걸로 지출한 항목들, 뭐 가족들이랑 뭐 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뭐 병원 가고 이런 것들까지 다 내고 남은 게 내가 사업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빼고서 세금 내고 남는 돈 갖고 그거를 지출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좀 비용으로 넣어달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그냥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고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뉴스들을 보면은 뭐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연간 건수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그렇게 아주 큰 혜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물론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조사받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혜택을 줘도 뭐 누가 받겠어요. 이미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나 받을 네. 만한 뭔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어떻게 얼마나 주어지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무조사라고는 얘기하지만 정식 세무조사 말고도 사후검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현지 확인이라는 것도 있어서 일정한 한두 개 항목만 가지고서 뭐 너희들 복리후생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 자료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요 예. 의심되는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 뭐 이런 정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후검증은 사실 좀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조사만큼 그렇게 조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 정식 세무조사는. 근데 사후검증도 사실상 납세자가 느끼기에는 조사랑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뭐 조사처럼 느껴지기 뭐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 그죠? 근데 사후검증 비율도 어쨌든 뭐 줄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 아마 좀 그래도 좀 많이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조세 정의에는 또 부합하지 않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막 탈세의 유혹을 혹시나 이렇게 부추기는 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직장인들이랑 비교하면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그 어느 정도는 탈세를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국가에서도 알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한테 안 해주는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거를 직장인들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사업자들은 못 받아요. 사업자는 못 받는데 거군요. 직장인한테 해주는 이유가 사업자들은 알아서 어느 정도는 탈세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그런 부분들, 사업자들은 애들 학원비, 교육비 뭐 이런 거 한 거 비용 처리가 원래는 안 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늘 거야. 뭐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그럼 직장인들한테도 좀 해주자.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이제 앞으로 뭐 얼마 동안 안 하겠다 이러면 맘 놓고 탈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어쨌든 경기가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약간 세금 감면해 준다라는 차원으로 그냥 이해를. 직장인들도 뭐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걸 걸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직장인들도 뭐 회사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세금 감면을 좀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탈세를 방조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좀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분들도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